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계속이 되자 핵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들의 공격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주요 언론들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러시아를 가장 놀라게 한 공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러시아 압박을 위해서 러시아산 석유의 유가 상한제를 발동했지만은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구입할 것이라며 유가 상한제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의 탑뉴스죠. 오늘 뭐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다 일제 이 소식을 가장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공세가 거세지고 서방 압박이 강해질 때 핵전쟁을 경고했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나선 겁니다. 최근에 그 러시아 본토 내 군사시설이 잇따라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나온 그 발언인데 이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좀 그 당황한 느낌이다 하는 그런 좀 우리가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당황한 속에서 이 핵무기 사용을 경고해서 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푸틴 대통령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을 한 건가요? 네, 푸틴 대통령은 오늘 그 인권이사회 연례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수단이자 잠재적 반격수단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틀 연속으로 사흘 연속으로 이렇게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러시아는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고 핵무기를 자위권 차원에서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는 가장 앞선 핵무기를 갖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핵무기 보유 국가가 많잖아요. 미국도 핵무기 보유했고 그런데 그런 여러 핵무기 보유국 중에서도 러시아 핵무기가 가장 앞서 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휘두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마치 휘두를 수도 있다는 굉장히 강한 경고의 뜻으로 좀 오늘 날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러시아는 그런 핵무기들을 억지 수단으로 간주한다. 억지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핵무기들을 실제로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억지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영토와 동맹을 방어할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이어진다면 핵무기를 방어용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사실상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또 이 핵무기를 거론하면서 또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무슨 뭐 침략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위협받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미국을 거론했습니다. 미국같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수단으로 쓰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선제적으로 핵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미국을 예로 들어서 강조했는데 서방 세력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 뭐라고 그랬냐면 러시아는 미국처럼 다른 나라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게 이게 사실상 핵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처럼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없는 나라들에게 전술핵을 배치해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핵 위협에 놓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고 푸틴 대통령은 결국 미국이야말로 전쟁광이고 미국이야말로 전쟁에 미친 국가다 이렇게 오늘 그 주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치지 않았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핵무기로 몰아가는 건 미국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전쟁을 이렇게 고조시키고 결국 핵전쟁으로 가게 만드는 게 미국을 비롯한 영국이나 이제 유럽 국가들, 서방 국가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지. 러시아는 위협을 받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핵을 쓸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뭐 핵 전쟁 운운하고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있을 있죠. 것 사실 같은데요. 또 뭐 이렇게 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또 무슨 왜 이렇게 또 핵전쟁 분위기를 고조할까 싶은데 예. 러시아 본토에 위치한 비행장과 공군기지에서 연이어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영토죠. 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비행장이 드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기지에 설치된 연료 저장 탱크가 폭발이 됐고요. 또 그 전날 이틀 전 그 월요일 날 5일 월요일에는 러시아 라잔 지역에 야길레보 공군기지가 공격을 받았고 또 같은 날 사라토프의 엥겔스2 기지 역시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틀 동안 3차례의 드론 공격이 잇따라 있었고요. 이 드론 공격 때문에 러시아 군시설, 비행장 등이 파괴됐습니다. 어제 공격으로는 사상자는 없었지만 그 5일 월요일 공격으로는 비행기 2대가 파괴됐고요. 3명 정비 인력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지금 거의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또 러시아 측 입장이지만은 아직 우크라이나 측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언론들 보도를 봐도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직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가 한 거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로이터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번 드론 공격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러시아에게 위협을 준 그런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치명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보복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비행장, 공군기지 등을 공격해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대대적으로 좀 보도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핵전쟁 운운하면서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우크라이나가 네. 자기들이 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라 하더라도 네. 이게 치명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이렇게 네. 이게 좀 오버한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상자도 어제 공격은 없었고 이틀 전 공격에서 3명 숨졌고요. 정비 예. 인력, 비행기 2대 파괴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은 받았지만 대단한 피해를 입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러시아가. 네. 근데 이렇게까지 오버하나 싶긴 한데 드론 공격이 깔끔하긴 했지만 러시아 측에는 상당한 타격을 그러니까 특히 심적으로 상당한 그렇죠. 충격을 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공격을 받은 곳 중에 사라토바와 이제 라잔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후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인근 지역이 아니에요. 그 사라토바와 라잔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최소한 500km 이상 떨어진 굉장히 러시아 안쪽에 들어가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가서 공격을 감행해서 비행기 2대 폭파시키고 3명의 정비 인력을 사망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한 충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맘만 먹으면 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경 정도가 아니라 한참 깊숙이 러시아 후방까지 드론을 띄워가지고 공격할 수 있구나. 그럼 우크라이나가 맘만 먹으면 푸틴 대통령을 드론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모스크바하고 굉장히 가까운 네, 곳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겁이 나죠. 그러니까 사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생기죠. 국가 안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핵전쟁 경고까지 날렸는데 아마 미국에게도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 날린 거 결국 미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말려라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미국도 지금 최근에 미사일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면서 미사일을 다 조절을 했잖아요. 러시아 본토까지 못 날아가게 단거리 많이 날아가봐야 국경 지역 정도까지만 날아가게끔 미사일 사거리 조절해서 그런 미사일만 넘겨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하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미국도 지금 골치 아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마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하는 순간 굉장히 큰일이 큰 일이 되기 때문에 네. 인정을 안 하는데, 글쎄 아마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보단 이런 어떤 모습 보이면서 좀 앞으로 있을 협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충돌이 일어나다가 자칫 잘못하는 순간에 우발적인 순간에 예. 그러다가 정말 끝나죠. 그 푸틴 대통령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럼 정말 푸틴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네. 했는데 또 인도가 여기에 네. 강하게 반발하고 있네요. 그렇죠.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 배럴당 $60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거죠. 러시아 이제 그 석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를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러시아가 석유를 판매해서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놓는 건데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도는 이 같은 G7과 EU의 결정에 유럽연합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이 가격에는 안 판단 말이에요. 너무 낮은 가격이니까. 그러면 이걸 따르겠다는 얘기는 사실 러시아산 석유를 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니까 인도는 반발하는 건데 인도는 이제 자기네 나라 에너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미국과 유럽이 어떤 그 이념적으로 안보적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인도는 지금 우리 경제가 중요하고 우리 에너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미국 명령 듣게 생겼냐 이게 지금 인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계속 구매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수브라마냠 자이상카르 인도 외무장관이 월요일날 밝힌 내용인데 서방 국가 정부들이 러시아 석유 수출을 압박하기 위해서 유가 상한제를 발동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인도는 절대로 따르지 않겠다. 외무부 장관이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거부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 따로 아닙니까? 뭐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어느 나라 석유를 사건 말고 그 나라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렇죠. 왜 너네가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인도 얘기는. 야 미국 너네가 너네가 러시아 석유 사기 싫으면 사지 마. 그럼 오케이. 근데 왜 우리 인도한테 사람 알아 왜 간섭하냐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도의 그 반발이에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독일 외무장관이 인도로 방문했어요. 아날레나 베이복. 그래서 독일 외무장관과 인도 외무장관이 회담을 가졌는데 이 회담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 외무장관이 독일 외무장관이 듣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독일은 유럽연합의 핵심이잖아요. 예, 그리고 서방 국가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듣는 자리에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자기들의 에너지 수요를 우선시하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얘기하면 인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다고 미국이나 유럽이 따르겠냐는 거죠. 안 따를 거 아니냐는 거죠. 인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안 따를 텐데 왜 인도는 미국이나 유럽이 하는 걸 따라가야 되느냐. 그래서 유럽이 유럽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건 옳다. 오케이 그렇게 하라. 미국이 미국을 위한 선택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인도도 인도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네,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당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할 때도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상당히 지금 글로벌 경제가 안 좋고 인도 경제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인도도 경제를 생각하면서 어떤 안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경제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러시아산 원유라든가 러시아산 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수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가하니까 오히려 기존의 다른 원유에 비해서 더 싼 가격으로 이걸 그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브렌트유라든가 이런 다른 것보다는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니까 이것을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월 기록을 보면 10월 하루 배럴당 기준으로 러시아가 인도의 최대 석유 공급국이 됐어요. 그만큼 인도는 세계에서도 러시아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그런 국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 10월에 사상 최대치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인도가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또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와 중국이 이렇게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강력히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잘 먹히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노력해도 인도와 중국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 제재는 물 제재로 좀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지금 뭐 있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도 지금 사겠다고 그러는 거. 사겠다 그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미국과 어차피 사이가 좀 안 좋은 그렇죠. 국가들, 네. 예, 그런 국가들은 좀 어기고요. 근데 한국 같이 미국과 절대적인 관계, 조한미군도 있고 이런 국가들은 미국이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 같은 국가는 따라가는데 그 파키스탄 같은 국가는 뭐 애당초 미국과의 관계도 좀 애매모호한 관계고 이런 국가들은 이제 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인도나 중국은 워낙 또 대국들이니까 예, 미국하고 좀 이렇게 좀 사이가 벌어져도 버틸 수가 있는데 한국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은 철저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